역사 속 판다와 소음, 고요를 잃어버린 시간들. 판다가 소음에 민감한 것은 생물학적 특징이지만 인간과의 조우는 이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소음 스트레스를 가져왔습니다. 판다와 인간의 관계사를 살펴보면 소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서양 탐험가들이 중국 내륙 깊숙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869년 프랑스 선교사 아르망 다비드 신부가 스촨성에서 판다 가죽을 처음 발견하면서 판다는 서양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1920년대, 30년대에는 판다를 포획하려는 탐험대들이 잇따라 중국을 찾았습니다. 루스 하크니스라는 미국 여성은 1936년 새끼 판다 수린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데 성공했는데 이 과정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하크니스의 일행이 대나무 숲 깊숙이 들어갔을 때 판다들이 사람들의 발자 소리와 대화 소리를 듣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탐험대는 며칠간 완전히 조용히 움직여야 했고 심지어 속삭이는 것조차 자제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미를 잃은 새끼 판다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소음이 판다 가족을 해체시킨 결과였습니다. 1950년대, 1970년대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 시기는 판다에게 재앙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산림 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나무 숲이 파괴되었고 벌목 작업의 소음은 판다 서식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전기통 소리, 트럭 엔진 소리, 노동자들의 외침이 한때 고요했던 산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시기 판다 개체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단순히 서식지 감소뿐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 스트레스가 번식률을 떨어뜨린 것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중국 정부가 판다 보호에 나서면서 상황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관광입니다. 1990년대부터 판다 보호구역이 관광명소가 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워롱 자연보호구역에서는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이 판다 서식지 근처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란, 차량 소음, 사진 찍을 때의 플래시와 셔터 소리까지 판다들은 전례 없는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2008년 스촨 대지진이었습니다. 규모 8.0의 강진이 판다 서식지를 강타했고 여진이 수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지진의 굉음과 건물 붕괴 소리, 구조 작업의 소음은 판다들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청두 판다 번식 연구기지의 기록에 따르면 지진 이후 몇 달 동안 판다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먹이를 거부하거나 계속해서 같은 장소를 맴도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판다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소음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천둥 소리나 폭풍우 같은 자연 소음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기계음이나 인간 활동으로 인한 소음은 판다의 스트레스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소음에 대한 판다의 반응, 침묵의 언어. 판다가 소음을 접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매우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30년 넘게 판다를 관찰한 연구자들의 기록을 종합하면 판다의 소음 대응 방법은 크게 5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회피 반응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음이 발생하면 판다는 먹던 대나무를 즉시 떨어뜨리고 소리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이때 판다의 움직임은 평소의 느린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덩치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빠르게 움직이며 나무를 타거나 바위 뒤로 숨습니다.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의 판다 메이샹은 2011년 지진 발생 시 단 3초 만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결 반응입니다. 특히 새끼 판다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데 소음이 들리면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이는 포식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 반응으로 움직임으로 인한 추가 소음 발생을 막으려는 전략입니다. 얼핏 보면 무서워서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도로 계산된 생존 전략입니다. 이 상태에서 판다의 심박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도 얕아집니다. 세 번째는 은신처 찾기입니다.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판다는 더 조용한 장소를 찾아 이동합니다.
야생 판다의 경우 평소 활동 범위를 벗어나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동물원의 판다는 실내 공간이나 동굴 같은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2015년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인근 공사 소음이 심해지자 판다 바이원이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실내 방의 구석진 곳에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먹이 거부입니다. 심한 소음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다는 식욕을 잃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신호인데, 판다는 생존을 위해 하루에 수십 킬로그램의 대나무를 섭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동물원의 기록에 따르면 2010년 동물원 인근에서 진행되는 지하철 공사 기간 동안 판다들의 대나무 섭취량이 평소의 60% 수준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체중 감소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육사들은 비상관리 체제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정상적인 반복 행동입니다. 만성적인 소음 스트레스를 받는 판다는 스트레스성 행동을 보입니다. 같은 경로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머리를 좌우로 흔들거나 한 곳을 계속 람는 등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의 강박 행동과 유사한 것으로 판다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흥미롭게도 판다는 소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2017년 청도 판다 번식 연구기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판다는 자연 소음에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기계음이나 인간의 고함 소리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빗소리나 바람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음은 오히려 판다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자동차 경적이나 공사장 소음, 큰 이막소리 등은 즉각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판다는 소음에 대한 학습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소음에는 점차 아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소음에는 계속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청소하는 소리는 익숙해지지만, 갑자기 들리는 폭죽 소리나 비명 소리에는 몇 번을 겪어도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판다와 소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의 습성을 아는 것 이상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방법, 그리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판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요함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우리 인간 역시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판다 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조용한 시간대 운영, 관광객 수 제한, 공사 시간 조절 같은 노력들은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보호는 판다가 원래 누려야 할 고요함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에버랜드 판다월드, 세컨드하우스 실내에서 우리가 바오 패밀리를 만날 때 조용하게 관람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이 때문입니다.